여러분, 낸시 펠로시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20년 4월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연설하러 왔는데 트럼프가 이 원고를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한테 전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악수를 이렇게 청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 원고를 이렇게 쫙쫙 찢어가지고 책상에 내던지는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트럼프는 당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는데 이후에 이제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서 엄청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펠로시 의원이 투자에 엄청난 고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ETF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NANC, 낸시죠? 낸시로 불리는 ETF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낸시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만 100% 따라가는 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보유한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액티브 ETF인데 이 낸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그가 유명해서기도 하지만 실제 투자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ETF 역시 그 1년 수익률 보시면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펠로시가 최근에 의미 있게 포트폴리오를 바꿨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정확하게는 남편이 매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주식을 매입하고 테슬라랑 비자를 팔았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10,000주 매입하고요. 브로드컴 콜옵션을 20개 매입, 행사 가격 $800에 사들이고 대신에 테슬라를 2,500주 매각하고 비자 주식을 2,000주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랠리에 추가로 올라탄 것이죠. 그동안 펠로시가 워낙 주식을 잘했기 때문에 상당히 월가에서 이번 움직임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0.51% 상승, 나스닥 0.88% 상승, 러셀2000도 0.14% 올랐고 다우만 약보합 머물렀습니다. 오늘 펠로시가 사들인 엔비디아도 5% 가까운 상승, 테슬라도 6.54% 상승을 했습니다. 동반 급등 랠리 보였습니다. 또 이날은 의미가 있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가 2년 반 동안 이어진 이 하락세, 정고점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내려오던 이 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의미가 좀 있거든요. 앞으로 기술적으로는 상당 기간 주가가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올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월가에서 약세론자가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약세론을 펼쳤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도 지난 5월에 목표 주가 S&P 500을 기존 4,500에서 5,400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지금 S&P 500은 뭐 이것도 넘어선 상황이죠. 윌슨도 돌아선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약세론자였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그가 JP모건의 19년 생활을 마감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아직까지 S&P 500 목표치를 4,200으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시장이랑 굉장히 괴리가 많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한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약세론을 고집을 하면서 올해 끝나기 전에 주가가 증시가 20%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가 떠나면서 JP모건이 증시 목표치를 올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콜라노비치는 22년에 주가가 폭락할 때는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였는데 그해 연말에 시장이 회복세가 되니까 약세론자로 돌아섰고 이후 2년간 시장을 거의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월가 약세론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콜라노비치는 왜 이렇게 S&P 500 강세를 예측을 못했냐? 바보니까 그러냐? 바보면은 19년 동안 이 고연봉 받으면서 JP모건이 붙어있지 못했겠죠. 여러 가지 잣대로 아마 증시 분석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랠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지 않았으면 숫자를 못 맞췄을 확률이 큽니다. 이 차트는 S&P 500에서 이 지수를 이긴 종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올해 보시면은 정말 기록적으로 낮은 숫자입니다. 기록적으로.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 개 시총 상위 종목이 이 멱살 끌고 올린 그런 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매크로 변수도 잘 맞추고 뭐 금리 변화 맞추고 S&P 500 중에 한 490개 종목의 실적을 잘 맞추고 이걸 다 했어도 결국 엔비디아 랠리, 뭐 브로드컴 랠리, 애플 랠리 이런 분야에서 판단을 미스했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나 소수 종목에 집중됐던 장이기 때문이죠. 닷컴 버블 때보다 집중도가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매크로 변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ESM 서비스 지수가 나왔죠. 48.8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한참 내려갔습니다. 전월이 53.8이었습니다.
지난 3달 중에서 이 2번이나 기준점인 50을 밑도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결국 지금 상품 물가는 잡힌 상황이고 서비스 물가가 문제인데 ISM 서비스 PMI는 서비스 물가 역시 조만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시장이 갖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ADP 고용보고서 나왔죠. 6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늘어서 지난 1월에 11만 1천 늘어난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ADP 통계가 너무 널뛰기가 심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진짜 통계는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다 조만간 나오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우리가 참고만 해야 하는 게 좋겠지만 여튼 전반적으로 미국 노동이 식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매크로 변수 여파로 트럼프 때문에 반짝 올랐던 미국 장기물 금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4.4% 밑으로 내려왔고요. 또 어제도 전해드렸던 이 GDP Now 데이터,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Now 데이터가 또 내려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2분기 성장 예측치가 1.7이었는데 또 내려가서 1.5를 찍으면서 미국 경기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월가알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